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시간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한 30분 정도에 끝나도록 아마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 계산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좀 서둘러서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 경락으로 풀어본 국선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경락으로 풀어본 국선도가 아마 가장 국선도다운 영어로 국선도답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선도에서 특히 강조하는 그 정각도 부분의 행공, 또 통기법의 행공도 있고, 왜 그 행공이 단계별 계단식 이렇게 행공으로 되어져 있고, 호흡법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길어지고, 또 행공을 왜 또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그 경락과 또 정신분석학을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이 국선도, 강해 국선도 통기법, 일화 사랑의 길, 이렇게 세계국선도연맹, 도은 허경무 도종사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그런 국선도 강해 또는 통기법, 이런 내용이 강해는 정각도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단계를 해설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국선도 통기법은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수련에 대한 것을 해설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일화 사랑의 길은 그 정신과 육체를 통합하는 이렇게 그런 부분의 그런 수련법이 이제 국선도에서는 선도법인데, 선도법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조금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놓은 것이 일화 사랑의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국선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일독을 권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차분히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냥 보여드리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표도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도표도 아마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도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상은 하나나 올라가는 길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국선도 수련법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올라가는 길은 많으니 뭐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겁니다 라는 측면에서 꼭 국선도가 이렇게 정각도에서 그 단전 중심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임독을 유통을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경험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꼭 그런 길만은 있는 것이 아니다. 국선도에도 이렇게 어떤 국리를 좋아하는 분은 어떤 여기에 어떤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상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런 불교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요가적인 과정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국선도 안에 이미 그 불도와 유도와 또 선도의 어떤 그런 그 모든 삼교의를 포함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듯이 국선도 안에 이미 다 존재되어 있는 그런 수련법이기 때문에 국선도 안에서 꼭 그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공부는 진행이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다. 되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수련을 해라 뭐 이렇게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곡선도 안에 이미 삼교유, 유불도, 유불선, 삼교유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 방법들은 다 이미 존재한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발달 단계라는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린, 즉 한 1에서부터 5까지가 아마 정각도의 단계, 그 다음에 6에서부터 8까지, 9까지가 선도법의 단계, 9에서부터 10이 어떤 선도법의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자아가 뭐 주로 머무는 범주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GIO 명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타인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명상이죠. 명상이라고 그런 뜻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그래서 우리와 신과의 무경계, 비시간적 존재자와의 일치, 그 다음에 여기에 매 순간 모든 존재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과 나와 타인 만족을 정확히 포착하여 시공적으로 지평까지도 경험하는 단계, 그래서 우화일체의 단계,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이 도표만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간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공 단계별 입정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 단계, 정각도죠. 정각도도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것이 중기, 근권, 원기,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대입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기법도 세 단계, 그 다음에 선도법도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정각도에서 중이 잡히고 그 중이 잡히면 어떤 순환을 하겠죠. 그 임독이 돌아가는 단계가 이 정도, 즉 세타 단계 이 가운데 수련 중에 팔촉, 저림, 터질 듯함, 열, 서늘함, 뻐근함, 무거움, 가려움, 개미가 기어가는 느낌들의 감각이나 반응 등의 각종 기적 반응이 나타난다 했을 때 이 부분부터 아마 기적 반응으로서 임독이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그 뇌파 또는 집중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무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흐름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공도 마찬가지죠. 이런 행공도 중기, 그 다음에 근권, 원기 이렇게 있을 것이고 통기법의 행공도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도법은 행공이 없죠. 있다면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또는 측면으로 이렇게 또는 앉아서 이런 정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면서 행복이 줄어들고 없어지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뇌파의 종류와 특성인데 앞에서 이렇게 중기를 알파라고 그랬고 알파에 대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정각도를 알파, 그 다음에 통기법을 세타, 그 다음에 델타를 선도법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라 그러면 제일 깊은 어떤 그 뇌파 진동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뇌 정기장치를 해가지고 이 사이클이 몇 정도의 이 사이클이냐, 진동수 헤르츠로 이렇게 구분한 그런 뇌파, 그렇게 조사한 그런 뇌파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단계가 이제 무의식, 수면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타파는 졸음파라고 해서 잠에 빠져들 때 통과하는 뇌파, 그 다음에 알파파는 8에서 12 정도 사이클, 명상파, 심신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뇌파.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최근에 SM 알파라고 하는 것이 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주의 집중 시 발생 일의 능률이 최적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베타 16에서 30 정도 불안, 긴장의 활동파, 육체 활동이나 운동 시 발생한다. 감마파, 극도 흥분과 스트레스 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에 베타, 조금 깨달음이 없는 현실세계,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보를 그러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알파, 알파파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정각도 정도에 어떤 거 집중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 세타는 통기법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델타는 무의식의 선도법으로 이렇게 선도법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뭐 꿈 얘기를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한번 한 얘기를 다시 하기가 조금 식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더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요. 즉 행동사고라고 있죠. 여기 세타파까지는 행동사고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없는 세계에서도 행동사고를 하겠죠. 그러나 뇌파를 어떤 뇌 알파 상태에서도 행동을 하면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 뇌파 알파 상태에서는 어떤 그 잡념이 없어지는 그런 영역인데, 즉 사고를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정제된 명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행동하면서 사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기 다음 정각도 단계도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 상태에서도 더 깊은 내부의식 수준에서도 행동을 하면서 사고할 수 있다. 더 깊은, 더 정제된 사고와 행동이 되겠죠. 그러나 이 무의식에 여기에서는 선도법이라는데 행동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무의식에서는 우리가 지금 잠을 자면서도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내가 잠을 자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깨어 있을 수만 있으면 어떤 이런 수련적인 차원에서 여기 알파, 세타에 어떤 들어져 있는 어떤 정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과 감정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엉어리져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에는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무의식에는 우리가 이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행동으로 할 수 없는 행동 사고가 안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이 선도법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얼령을 띄운다, 뭐 그런 선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또 그런 것들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유체 이탈되어지는
몸으로 행동이 안 되니까 어떤 얼과 영이 극대화되고 극단적으로 흐르면 그 유체 이탈이 되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그 가장 그 어떤 의식이 없어지고 어떤 그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정말 예를 들어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을 때, 그러나 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불을 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간절하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불을 끄려고 일어나는, 근데 이 뒤로 돌아다 보면 자기가 그대로 누워있는 그러한 것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몸이 우선은 어떤 행동이 안 되어졌을 때, 어떤 우리의 의식으로서 어떤 행동이 안 되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일단 손도법의 어떤 단계, 그렇게 해서 한번 뇌파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이론 논리 체계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듯이 이 무의식에는 뭐가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의식을 나누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 있습니다만, 의식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을 또 하는 그런 세계, 현실 세계. 그 다음에 전의식이라고 하면은 의식을 셋으로 나눴을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있다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또 기억이 나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어디에다 대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의식을 전의식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그 5군, 5군으로 인해서 그 6군, 육식, 육경이 있죠. 그 5군에 의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그 부딪힘, 어떤 갈등,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기의 무의식으로 들어와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잘 풀어지고 하는 것들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그 불협화음, 예를 들어 그 갈등 구조, 예를 들어서 그 한이 되어졌을 때 뭔가 아쉬움이 남았을 때는 이렇게 무의식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워졌다면, 지울 수만 있다면 뭐가 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기 진짜 진화라고 하겠죠. 자기만 남는다 하는 그런 얘기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의식과 부정적 관념과 또 그 감정들이 응어리져서 우리의 이렇게 오장육부에 이렇게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쌓이고 그런 것들이 부정적 관념, 감정, 의식 것들이 응어리져 가지고, 즉 간이 안 좋을 때, 심장이 안 좋을 때, 비장이 안 좋을 때, 폐가 안 좋을 때, 신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봐 MRI로 또는 CT로 찍어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호흡을 해보면, 정교하게 명상을 해보면 이렇게 걸리는구나, 기록 운행을 해보면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장부에 쌓인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주기능이 있고 부기능이 있고 또는 3차 기능이 있고 열등 기능, 주로 열등 기능들이 주로 뭔가
표면의식에서 갈등이 있다거나 어떤 크게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1차적인 거, 부차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죠. 각 체질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선도에서 이런 방법들을 경락의 총선은 깨어있는 집중으로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이건 이 염법과 관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염법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모래시계와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 서로 상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염법은 우리가 집중, 장점으로는 집중이고 단점은 혼침인데, 즉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했을 때 집중을 하죠.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집중이 아주 몰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혼침에 빠진다는 거죠. 단점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호흡만 한다거나 참선만 한다거나 뭐 했을 때 이건 10중 8구 8명은 이렇게 혼침에 빠져서 자는 것은 아니나 어떤 깨어있지 못한 그런 세계에서 비몽사몽 헤매다가 그냥 40분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은 각성 상태를 이룰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고, 단점은 반대로 잡념이 많다는 거죠.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한 1분 골똘히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혼침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즉 몰입이 집중이 아주 깊이 되면 무조건 혼침으로 빠지기 쉬우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국선도에서 1분 20초 간격으로 동작을 바꾸라고 이렇게 신호가 떨어지는 그러한 이면적인 그런 행공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 건곤까지는 1분 20초 정도 간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기에서는 호흡도 길어지고 더 경락을 깊이 자극을 해야 됨으로 인해서 2분 40초 간격으로 신호가 떨어지겠죠. 그러한 이면적인 효과가 있고, 국선도에서는 특히나 국선도의 집중법은 골똘한 집중이 아니기 때문에 즉 깨어있는 집중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야 깨어있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뇌파를 얘기하면서 알파에서 세타로 들어가면서 행동사고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저항과 관련이 되는 경락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과 염과 이것을 잘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집중을 안 하고 이게 관만 할 경우에 깨어있는 것만 또 요구해서는 안 되겠죠. 잡념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염법과 관법에 이것을 나와 있지는 않지만 행공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원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동작을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는 이유도 이후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갑니다. 그러나 깊이 우리 뇌파를 알파 상태에서 세타 상태 또는 델타 상태로 이렇게 떨어뜨려야만이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더 깊이 우리의 의식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응어리, 부정적 관념과 감정, 응어리까지도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계단식 단계별 행공이 필요하냐, 이것을 한번 보죠. 우리가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 세 리듬으로 구분이 되는데, 즉 신체 리듬은 23일 주기, 즉 감성 리듬 28일 주기, 지성 리듬 33일 주기인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여기 처음 시작점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 하향에서 상향 곡선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원래 시작점으로 되돌아오는 일자가 23일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감성 리듬은 28일이고, 그 다음에 지성 리듬은 33일 주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신체 리듬은 우리의 1차 중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비위 폐대장경, 즉 양명경과 태음경입니다. 즉 우리의 1차 리듬에 해당하고 어떤 의식주에 관계된 그런 긍정과 부정의 기운이 흐르는 그런 기운, 즉 폐대장경. 그것이 이제 이게 밑에는 부정적인 거, 위에는 긍정적인 건데, 이거 조조기가 조금 기운이 다운되는 거고, 고조기는 좀 상승되는 건데, 우리 동양적인 어떤 우리 국선도식으로 본다면, 이것은 안 좋고, 이것은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유효밀이 여기 가운데란 얘기죠. 즉, 항상 위험하다 하는 것은 환절기 때 문제가 되거든요. 환절기라 그러면 음양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얘기하거든요. 좋았을 때도 조금 문제가 되지만 안 좋았을 때도 문제가 되고, 그러나 가장 위험하다 하는 위험일은 여기에 가운데, 즉 빈틈이 되겠습니다. 음양이 서로 교차할 때 우리 계절로 보면 환절기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경락도, 그 다음에 여기에 감성 리듬은 태음경과 소음경, 즉 우리 심장, 소장, 그 다음에 신장 방광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성 리듬은 신경성 질환, 예를 들어서 감성 리듬은 성적 예술적 열정의 긍정과 부정적인 기운이 흐른다고 보고, 지성 리듬은 어떤 명예욕, 권력욕, 지식욕의 긍정, 부정, 이런 것들이 33일, 지성 리듬은 33일 주기로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곱하기 해가지고 365일로 나눴더니 한 58년, 한 3개월 정도가 됩니다. 즉, 우리 동양의 주역이 아니고 명리, 사주 명리 있죠? 그것이 60갑자로 돌아가죠? 그 60년 주기와 얼추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바이오리듬보다는 어떤 우리의 동양 철학의 사주 명리학 60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인체의 리듬과 어떤 천재의 리듬을 같이 동시에 보는 어떤 시간과 공간 또는 인간을 같이 보는 어떤 명리가 더 정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국선도 단전 행공은 계단식 단계별 행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 정도의 저항, 근권 정도의 저항, 어떤 원기 정도의 저항,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밑에가 1차 리듬, 이 가운데가 2차 리듬, 이 가운데가 여기 위에가 3차 리듬에서 행공의 어떤 저항의 무게가 정도가 여기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강하고 더 강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경락의 흐름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삼음교를 누르더라도 우리가 삼음교가 세 가지 음경락이 교차됐다 그래서 삼음교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장 낮게 흐르는 게 여기에서 다리 쪽으로 가는 게 비장경, 그 다음에 깊게 흐르는 게 그 다음 신장경, 그 다음 더 깊게 흐르는 게 간경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삼음교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경락 체계 때문에 단계적 계단식 어떤 행동 방법으로 되어져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뇌파와 관련돼서 알파,
세타, 델타 이것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이렇게 동작이 또는 호흡이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정리시켜서 한번 봐주시면 뭐 조금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것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 30분이 흘러간 관계로 다음 2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거를 좀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요. 못다한 설명은 다음 2부로 이어지는데요.